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 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 수량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 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 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600만 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만 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천, 계곡 내 평상, 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 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설계 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호우에서 내려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환 등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원류 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 농경지 등의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 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 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 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 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 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 홍수량의 70% 이상의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 시설물은 3.0m/초 이상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가 불법 시설물 정비에 도민 휴식 공간 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 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액 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 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약속한 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 중인 경기도가 중환자 치료 경력이 있는 의료인들의 도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호흡기 내과 전문의 등 기계호흡기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와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별히 빠른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도는 이들 중환자 치료, 경력 의료인과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소 1개월 정도 연속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도 우선 모집 중이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는 1일 16시 기준 의료인력 총 831명이 자원했다. 의료인력 중 간호사 27명이 먼저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에 9명,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에 3명, 경기도 의료원 암성병원에 15명 배치돼 활동 중이며 이번 주 중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15명,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 10명,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10명,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 6명 등 총 4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87명이 증가한 총 3,414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시흥음악학원 관련 4명, 광명 나눔 누리터 관련 3명, 고양 123 요양원 관련 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3명 등이며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는 25.3%인 22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5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40.2%를 차지한다. 시흥시 소재음악학원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8월 28일 시흥시에서 아내의 확진 판정으로 검사를 받았던 남편이 29일 확진됐는데 해당 학원의 원장, 학원생, 학부모 등이 추가 확진되고 있다. 확진자 중 목감 초등학교 방문 이력이 확인돼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21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음악학원 관련 12명, 지역아동센터 관련 22명 등 총 34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광명시 봉사단체 나눔 놀이터 관련해서는 8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봉사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안산 대부도의 지인 집을 방문했는데 그중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함께 간 봉사단원 및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어 확진자가 근무 중인 광명 소야동 소재 남도반찬의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 123 요양원에서는 영등포구 권능교회 교인으로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입소자 및 직원 등 7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입소자 13명, 요양보호사 1명 등 14명이 확진됐다. 고양 일산현대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 고양시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신장투석 환자로 지난 8월 28일과 31일 일산현대 요양병원 외래 환자 투석실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투석실 이용 환자 및 간호사 등 2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340명이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참석한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 13,644명 중 11,31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약 1%의 양성률을 보였다. 17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0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598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4.6%인 506병상이다.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일 18시 기준 536명이 입소하고 있어 49%의 가동률을 보이며 전혀 수용 가능 인원은 557명이다.